남들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1시간에서 2~3시간 하는 항암 치료를 우리는 한 달에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매일 72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3회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4시간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허리에다 차고 와요. 약물을. 그러면은 남은 그 시간을 채워서 약이 다 들어갈 때까지 이제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움직이고 할 때마다 이 약은 계속해서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게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피부가 찢어지거나 굼거나 뭐 가렵거나 또는 콕콕콕 부시거나 또 심지어는 피부가 녹아내려 진물이 녹아내리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현실을 받아들일 때는 특별한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약물이 독해서 살아있는 세포까지 다 죽어가는 공포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세운 전략이 식이요법 파도타기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식이요법 파도타기는 저희는 3단계로 구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1단계는 항암을 하기 전에 한 5일 최고의 보양을 해야 되는 단계죠. 최고의 보양식으로 체력을 풀로 충전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가 들어가는 단계가 2단계인데 그러니까 항암 주사를 맞은 게 3일이고 그리고 3일 이후에 이틀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 5일로 봤을 때 이때는 가장 무난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그리고 가볍게 안전하게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야지 몸의 가부하나 어떤 쇼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안전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뭐 일반 사람처럼 면역이 좋거나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상한 음식을 먹어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사서 먹거나 그러진 않고 가장 좋고 신선한 재료를 직접 제가 조리를 해서 소화에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항암을 주의하고 이제 5일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항암 주사를 3일하고 이틀은 좀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틀이 무난하게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항암을 하기 위한 그 단계로 이제 굉장히 항암 직후기 때는 입맛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써서 영양식을 해줘야만 입맛을 잃지 않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입맛이 가버리면 되돌리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은 입맛이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늘 맛있는 것만 먹어요. 맛있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항암은 들어가고 몸이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항암을 견디지 못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매일 식사 때마다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 뭐 영양을 고려했겠죠. 또 맛도 좋아야죠. 보기도 떡이 맛도 좋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식이요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어떤 적당히가 아니라 항상 무슨 요리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뭘 하고 내일은 뭘 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제가 나름대로의 식단을 짰습니다. 그때 그 계절에 맞게.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 매일매일 그냥 그때 끼니 때마다 새 음식을 했는데 하루하루 먹어주는 균형 있게 먹어주는 5대 영양소 또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섭취가 돼야지 먹는 것이 보약이라고 독한 항암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과하고 그냥 대충 먹거나
뭐 배달 음식 먹거나 또는 뭐 요양원에 가서 든대로 먹는 사람도 있죠. 대충 생각하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과학적으로 이 몇 가지 영양소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소화가 되겠다. 좀 그런 것들을 환자를 그냥 매일 눈처럼 살펴야 돼요. 좀 몸이 불편하지 않은가, 부대끼지 않은가, 소화가 안 되는가 여러 가지를 많이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대장암이 항문에서 시작해서 간까지 또는 폐까지 완전히 지나서 폐까지 완전히 처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를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의료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환자는 이 병을 이기기 위해서 환자로서의 지켜야 될 것, 유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가장 옆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는 보호자로서 이 환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환자 혼자만은 절대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과 더 연합하고 결합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해요. 매일매일이 정말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나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항암 부작용으로 온몸이 찢어지고 침물이 나니까 또 얼굴은 다 골마 터져서 여드름이 나고 지저분하니까 일단은 환자 자신이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그리고 가려운 것은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잠을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서 가려운 약도 주고 뭐 별의별 약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워요. 견딜 수 없이 가려워요. 알레르기 이상으로 가려워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하는 항암의 부작용이 뭐 굉장히 뭐 10,000명에 한두 명 있는 정도의 그런 부작용이 우리한테 왔는데 피부가 점점 검해지는 거였어요. 흑인처럼. 그러니까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까만 사람이 있나 하고 다 쳐다봐요. 길거리에서도. 그러니까는 사람들 앞에서 서야 하는 남편의 직업으로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절망하고 낙심하면 어쩌나 싶어서 제가 정말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제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저녁 10시에,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거의 3년을 하루도 겉대먹지 않고 제가 전신 마사지를 해야만 했어요. 왜 해야 되냐면 피부가 찢어지니까 가렵고 그 찢어진 대로 간염이 돼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환자가 이것에 지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것은 전신 마사지였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피부가 깨끗했습니다. 제가 그 증거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 미안해서 그런지 안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본인 힘드니까 뭐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죠. 행여나 또 미안해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될까봐 그냥 전혀 안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3년 동안 매일매일 재밌지는 않았고요. 정말 힘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그 힘든 것들을 제가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즐겁게 했습니다. 왜냐면 환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고통스럽죠. 조금이라도 상처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그래도 치료가 잘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또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다가 정말 기적의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치료는 사실 완치를 염두하고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오히려 연명치료라고 했어요. 하루하루
그냥 목숨만 붙어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거였는데 정말 기적의 날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